그래? 너도 오늘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엄마 말도 잘 들어야 된다. 네, 아빠. 어때요, 여보? 방석이 좀 후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야, 잘 어울려. 하지만 앞으로 이럴 거 없어. 시트 카바집에 맡기면 될 텐데 번거롭게 이럴 게 뭐 있어. 이런 일 조금도 번거롭지 않아요. 지금도 옛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 사업 잘 될 때 꽉 움켜 쥐어야죠. 잘 다녀오세요. 일찍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 가능한 한 일찍 들어올게. 예, 너도 빨랑 유치원에 갈 준비해야지. 벌써? 그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지 잘못하다가 늦는다. 자, 이리 와. 바지부터 갈아입게. 바지 챙겨만 줘. 내가 갈아입을 테니까. 여기 다 챙겨뒀어. 자, 이걸로 갈아입자. 싫어. 왜? 그럼 집에서 입은 이대로 유치원에 갈 거야? 선생님한테 야단 맞으려고? 내가 갈아입을 테니까 엄마는 돌아앉아. 그래, 알았어. 눈 꼭 감고. 그래, 알았다니까. 네? 사모님이세요?
김재훈 사장님 부인 되시는가요? 네, 그런데요. 전혀 모르고 계시죠? 뭘 말씀이세요? 여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여보세요? 김재훈 사장님께서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 여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댁은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신데? 좀 더 일찍 말씀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때? 일할만 해? 네, 사장님. 앞으로 웬만한 회사 사원이면 누구나 그 팩시 밀리며 첨단 사무국 일탈할 줄 알아야 돼. 미스김도 빨리 익히라고. 네, 사장님. 커피 드실래요? 한 잔. 아이, 엄마는 뭐 하고 있어? 일어나자. 아침이다. 어서들 일어나서 새 아침을 보라. 우리 모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됐겠지만 이런 적은 규모의 오파상은 한 사람이 두 몫, 세 몫을 해줘야 경영이 제대로 돼요. 뭐 혹시 알아?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무역회사로 도약하게 될지.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고마워, 주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훈 사장님께서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나한테 그런 전화를? 뭐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그 여자 보고 싶지 않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언니. 난 누구라고? 언니 벌써 퇴근했어? 이야 신나겠다. 퇴근 시간도 빠르고 말이야. 선생님 안에 계시니? 응. 어서 들어가 봐. 응. 네. 선생님. 지희 왔구나. 앉아.
감사합니다. 주희도 차 한잔 해야지. 아, 회사에서 마셨어요. 그래. 회사 일을 할 만하든? 아직은 뭐가 뭔진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선생님 덕택에 좋은 일자리 얻은 거죠. 주인이가 사장님 눈에 들어서 뽑힌 거야. 하여간 여기서 일하는 것보다 몇 배 나을 테니까 착실히 잘하고 있어. 네, 선생님. 오래 사귈수록 좋으신 분이야. 늘 한결같으시고. 야 석이라, 천천히 먹어. 치열라. 네, 아빠. 녀석. 당신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야, 엄마. 아침부터 좀 아픈 것 같았어. 나 유치원에 바르다 줄 때부터 그랬었잖아. 감기인가? 그저 머리가 약간 좀 띵하고 기분이. 그럼 회사로 전화를 하지 않고 퇴근할 때 아예 약을 좀 지어오게. 내가 회사로 전화하는 거 당신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래, 결혼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번도 회사에 찾아가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 그렇게 서운했어? 어서 식사나 하세요. 여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엄마 지금 저기 앞이야. 그래? 응? 통 말이었고 이따가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던데. 여보. 무슨 일이 있을 땐 얼마든지 회사로 전화하라고. 여자가 지나치게 회사 일에 참견하는 거 귀찮아서 그랬을 뿐이라고. 야, 아빠는 엄마가 아프니까 번개같이 뛰어나가 약 써온다. 빠르지? 응, 진짜. 당신 이거 좀 들지. 피로 회복제인데 감기 예방제인데. 왜 앉지 않고? 당신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살림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가끔 바깥 바람 좀 쐬고 그래. 자, 약 어서 먹어. 나중에 먹을게요. 여보,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집안에 무슨 일 있어? 당신이 이렇게 언짢아하는 거나 지금이야. 우리한테도 권태기가 왔나? 그런 모양이지, 응? 내가 싫어졌어? 사실은 오늘 아니에요. 여보, 사실은 말이에요. 무슨 일이야? 얘기를 해봐, 어디. 어서. 얘기를 해봐. 무슨 일인지 답답하잖아. 여보. 친구한테서 쇼킹한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데? 굉장히 성실하고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인 줄 알았는데 숨겨놓은 여자가 있더래요. 글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고 세상이 무서워져요. 대단히 부지런하고 용기 있는 남자군. 네? 일에 쫓겨서 한 가정 꾸려가기도 힘든데 다른 여자를 숨겨놓고 있다는 게 그렇게 어디 쉬운 일이요? 그리고 보통 배짱이면 그럴 수 있겠어?
그렇죠, 여보. 남 일에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여보. 자, 우리 잠이나 자자고 어서. 자. 그럼 그렇지. 뭔가 잘못된 거야. 나를 놀라게 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려는 수작이야.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네? 그런데요? 저예요. 어제 전화드렸던. 사모님을 동정해서 다시 전화드린 거예요. 김재훈 사장님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3년 전 일이에요. 물론 그보다 훨씬 전부터 사귀셨겠죠. 만나요 좀 우리. 댁이 누구신지 그것부터 좀 알고 싶어요. 네, 그러죠. 지금 당장. 그럼 일로 나오시죠. 어디요 거기가? 김 사장님 회사 건너편 지하 카페예요. 멈춤. 멈춤? 스톱. 네, 나가겠어요. 그런데 우린 얼굴을 모르잖아요? 나와보시면 압니다. 아니야. 사업관계로 만나는 예사로운 사이인지도 몰라. 3년 전부터요. 아니, 훨씬 더 오래됐는지도 몰라요. 아이, 엄마는 어디 갔다 이렇게 줬어? 우리 석이를 배고프지? 엄마가 빨리 저녁 차려줄게. 좀 전에 전화 왔었어. 웬 젊은 아줌마가 엄마를 찾던데? 석이라, 엄마가 전화 받을게. 네? 들어오셨군요. 엄마, 왜 그래?
석이라, 넌 네 방에 가 있어. 어서.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을 괴롭혀드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자니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사모님이 보신 바로 그 여자예요. 하지만 전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전 그 정도 일을 목격했다고 해서 남편을 붙들고 따질 만큼 당돌한 여자가 못 됩니다. 사모님, 정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을 믿고 싶어요. 아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 일은 전혀 관여 안 하시고 오직 가정에만 충실하신 사모님, 저도 잘 압니다. 어떻게 저를... 김재훈 사장님과 그 여자 지금 막단대로 갔습니다. 대건들 대고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어쨌든 저는 김재훈 사장님의 그 철저한 의선과 완벽한 이중 생활을 꼭 공개하고 말 것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자. 아주 집 앞까지 바래다 줘요. 그럴까? 발장 끼고 싶지? 안 될까? 안 될 거 없지. 바보같이. 발장을 끼려거든 좀 제대로 껴.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 맞아. 늦었구나. 엄마, 나 저녁 먹고 왔어요. 이예미 벌써 알고 있었다. 어떻게요? 네가 명랑하고 기분이 좋은 걸 보니까 재훈이를 만난 모양인데. 과연 엄만. 쪽집게지. 오늘도 자기 차로 요아까지 바래다 줬어요. 아니 그럼 들어오게 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지 않고. 자기 부인이 기다릴 텐데 일찍 보내야죠. 수진아. 네? 왜 그래요, 엄마? 너도 이제 인생 많이 살았어.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만 만나. 그리고 네 갈 길 가. 왜 그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요, 엄마?
내 말 들어. 어디서 이렇게 늦으셨어요? 응? 좀 오늘도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느라고 술 한잔 사주면서 줄다리기 좀 했지 뭐. 나도 언제 소꿉장난 같은 오빠상 집어치우고 제대로 된 무역회사 차리게 되었는지. 그럼 저녁도 드셨겠네요. 응. 그럼 피곤하시겠군요. 정말 그런데 목욕하시고 주무세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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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대체 왜 이래? 여보. 당신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무슨 일이야? 얘기를 해봐. 아니 무슨 일로 그렇게 기분이 상해 있냐고. 내가 뭘 잘못해서. 나 당신하고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무슨 불만 있어? 나만큼 가정에 충실한 남자 그렇게 흔치 않아? 저 오늘 여기서 자겠어요. 딴방을 쓰겠단 말이야? 나가세요. 왜 이래 이거? 아니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람 가정에서 이해를 하고 편안하게 해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만들면 될 일도 안 돼. 서길이 잠 깨요. 좋아. 마음대로 해. 요즘 사장님이 왜 그러시지? 영 기분이 안 좋으신 눈치야. 그러게 말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어? 자, 요즘 뭐 잘 안 풀리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거래량 늘어나고 안 풀린 일이 뭐 있으시겠나? 안 해요, 부장님. 네, 벌써 일주일째예요. 글쎄, 걱정들 말고 일들이나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우리 사장님 얼굴 이 정체로 안 보였는데요. 냉정한 분이시지. 지난번 미스 하나한테 사표 받을 때 보니까 인정사정 없으시더라고. 네. 여보세요? 여보. 냉진이란 역시 안 좋군. 더욱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내 입장은 더욱 그래. 회사 나와서도 자꾸 당신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요? 오늘 나하고 같이 점심이나 하지. 지금 이리로 나올 수 있겠소? 생각 없어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바쁘실 텐데 전화 끊어요.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봐. 나도 이제 당신한테 지쳤어. 별걸 하든 딴 방을 쓰든 당신 마음대로 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뭐는 짓이야 이게 대체.
유치원에 가야지. 그래. 바래다 줄게. 가자. 엄마, 이제 그만 집으로 가. 나 혼자서도 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석이라. 엄마가 큰 길 건너까지만이라도 바래다 줄게. 아이, 나 혼자서도 문제 없다니까? 엄마 지금도 아픈 얼굴인데? 얘가 오늘은... 그러니까 아빠하고도 사이가 안 좋지? 엄마, 나 유치원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갈게. 응? 그래, 차 조심하고. 자기가 언제 저렇게 어른스러워졌을까? 안녕하세요, 사모님. 누구시죠? 전화로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언젠가 한 번 뵌 적 있었는데 기억 못 하시는군요. 회사 일로 사장님 심부름을 왔었잖아요. 아, 미스 한... 아니, 그러니까 미스 한이 전화를... 죄송합니다. 전화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직접 찾아뵐 생각으로. 네, 우리 집으로 가서 얘기해요. 지금 근무 시간일 텐데. 아직 모르세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지가 언젠데요. 그래요? 네. 제 자리에 그 여자 아는 여자를 심으셨어요, 김 사장님께서. 하지만 꼭 그 감정으로 사모님께 사장님에 대한 비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3년 동안이나 김 사장님과 그 여자 사이를 알고 있었던 저로선 무척 괴로웠어요. 그래 언제고 사모님한테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덕택이 나도 그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 대체 뭐 하는 여자예요? 어쩌면 그렇게 파렴치한 여자가 다 있어요. 사장님이 가정을 가진 남자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저 지금 두려워요. 사모님께 막상 말씀드리고 나니까 시원하던 생각보단 오히려 걱정이 돼요. 그보다도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고 사장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만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리고 사장님이 주로 그 여자를 어디서 만났죠? 네? 그 여자를 어디서? 그때마다 장소가 달랐어요. 가끔 그 여자 집으로 찾아가시기도 했었고요. 집에까지요? 명절 때는 어김없이 선물을 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심부름을 했었죠. 그 여자 집이 어디예요? 어서 얘기해줘요. 거기가 어딘지. 사모님. 알아야 돼요. 나도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서요. 어서. 안색이 안 좋아요? 사업하는 사람 얼굴 늘 그렇지 뭐. 아니에요. 요즘 부쩍. 나가서 술이나 한잔하지. 걱정하지 마라. 건강하니까. 오늘은 내가 한 잔 살게요. 누가 사든지 아무튼 나가자고. 응? 무슨 어려운 일 없지?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를 해.
재훈 씨도요. 내가 도와준 일이 있다면요. 아유, 이 차나 한잔 하고 가려고 했더니 뭐 이런 것까지 내오세요. 아유, 저 차나 이 술보다도 과일이 더 좋아 몸에. 옛날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는 의뢰 참이를 2-3개씩은 들고 갔었잖아. 그때 일까지 기억하고 계세요? 아유, 그럼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때 죽은 사람이랑 밤들을 새우고 그냥 노래들 부르면서 얼마나들 재밌게들 놀았나. 어머니 그때 저희들 치다거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그래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옛날 얘기는 왜? 저 어서 이 과일 좀 들고 오래 놀다 가게. 네, 어머니. 아유, 어쨌든 이렇게 사업에 잘 된다니까 무엇보다도 다행스러운 일이야. 아유, 놀아. 참 이상한 일이야. 뭐가요? 내가 옛날 나이 그대로고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 놀랍도록 엄청나게 달라진 사람은 나뿐이에요. 수진이. 그래서 더욱 옛날 일들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모두가 아픈 기억들 뿐이고요. 그런 얘기하면 나 간다. 그렇더라도 가셔야 할 시간이에요.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 수진이가 자꾸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하면 어머니 마음도 괴롭고 무거워지신다. 나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 왠지 모르게 요즘 부쩍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형편없이 가난한 사람이 조그만 짜투리 땅 하나를 차지한 듯. 가봐야겠어. 그래요. 엄마, 재훈 씨 가신대요. 아이고, 조금 놀다 가지 않고. 다음에 또 오겠어. 그래 좀 자주 좀. 저 밖에서 수진이만 만나지 말고. 이 집으로 와서 좀 보고 그래. 네, 어머니. 자, 안녕히 주무시오. 그래, 잘 가게나. 네. 사랑해. 저도요. 어쩔 수가 없어. 마찬가지예요. 당신 여보, 진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 여보, 제발 이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으라니까.
차 세워요. 내려줘요. 진정하라고. 내 얘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날 이해할 거야. 잘못 봤어요. 나 그렇게까지 너그러운 여자 아니에요. 쓸개 빠지지 않았고 정신 멀쩡해. 난 오히려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속아 살아온 등신 같은 나 자신을 말해요. 나 집에 안 가요. 당신하고 같이선 안 가요. 내려줘요. 빨리요, 빨리. 집에 가더라도 나 혼자 가겠어요. 당신은 딴 데로 가요. 그 여자 집으로요. 이렇게 초라한 것인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처참한 것인 줄은 몰랐어요. 남자에게 배신당하고. 배신이 아니오. 그러고 난 여자의 몰골이 이렇게 처참한 것인 줄은요.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 여보, 이러지 말고 앉아. 놓으세요, 이거. 당신 내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받아줘야 돼. 그럼 당신 화가 풀릴 거요. 변명 자료 준비하느라 고심했겠군요. 변명이 아니야. 그 여자하고 난 좀 별난 사이야. 듣고 싶지 않아요. 친구 부인이었어. 우린 너무 친해서 칫솔을 함께 쓸 정도였어. 그 친구하고 난 대학에 다닐 때 같이 그 여자를 좋아했었어. 결국 그 친구하고 결혼을 했었지. 물론 그때 그 여자로선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두 남자를 똑같이 좋아하는 여자가 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하자니 자연히 그럴 수밖에. 한 여자가 어떻게 두 남자를 동시에 좋아할 수가 있어요?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 친구가 죽었어. 등산 갔다가 추락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친구 아내를 차지했단 말이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럼 차지한 게 아니고 뭐예요? 난 수진이 그 여자하고 결혼할 생각이었어. 그런데 부모님께서 너무 완강히 반대를 하셨고, 수진이 그 여자를 괴로워하는 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어.
화려한 과거를 가진 여자군요. 여보, 내 얘기를 마저 들어. 옛날 얘긴 들어 뭐래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그래, 맞아. 현재가 중요해. 등산 가서 그 친구한테 지나치게 술을 권했던 건 나였어. 추한 사람들의 추한 얘기를 억지로 미화시키고 들지 말아요. 아니 대체 뭐가 추하다는 거야? 우리 사이를 제대로 몰라 당신은. 그러니까 내 얘기를 더 들어. 그런 식으로 나를 설득해서 적당히 얼버무릴 생각 마세요. 여보. 마세요. 착각해요. 여보, 나 지금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 여자하고 나 사이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해서 이러는 거요. 젊은 시절부터 많은 수련을 겪은 여자지만 마음 착한 여자요. 지금 네 앞에서 누구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이 아니야. 그만요. 3년 전 재혼했던 그 남자 헤어지고 그 여자가 귀국을 했어. 난 그 여자가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아서 초조했었지.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도 그 여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건 내 자유야. 그건 누구도 못 말려. 정신적인 사랑도 안 되나?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정신적인 사랑도 그 정도는 당신도 이해를 해줘야지. 남자들 흔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자 죄악이 아니라 아름다움일 수도 있다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야. 그럼 난 뭐예요? 당신 내 아내야. 난 가정에 충실했고 당신이 소중해.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가끔 그 여자 만나서 식사하고.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해. 누가 뭐라든 당신을 사랑해. 한 여자는 가정에서 살림을 맡아 하는 아내, 또 한 여자는 정신적인 애인.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난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여보, 당신도 생각을 해봐. 남자고 여자고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지만 허상이 아니고 그 여자는 실존 인물이에요. 매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난 차라리 그 여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의 아내가 아닌 당신 마음속, 정신 속에 뿌리를 내린 그 여자가 되고 싶다고요. 난 당신의 빈 껍질만 소유하고 그 여자가 당신의 알맹이를 소유하는 건 싫어요. 그 여자로 인해서 당신이 피해본 거 하나도 없잖아.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얼굴을 맞이대고 살 수 없어요. 한 지붕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지도 말아요. 여보,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내가 나가죠.
집에 들어가. 내가 나갈 테니까. 난 말이에요. 어쩌다 밖에서 동창생 남자를 만나 차를 한잔하면서도 마음이 찝찝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언제 못난 여자여서인지 몰라도 당신이 아닌 딴 남자하고 자리를 같이 하는 것조차도 당신을 내가 왜 모르겠어. 지금의 당신하고 나 결코 애정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문단속하고 잘자. 정신적인 사랑도 못해? 구체적인 행위 없이 정신적으로도? 난 가정에 충실하고 당신을 사랑해. 이해 못해. 용서할 수도 없어. 망설이셔서는 안 돼. 안 돼. 왜 밖에서 잤어요? 그것도 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한텐 얘기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러지 말고 얘기해요, 재훈 씨. 요즘 안색이 안 좋게 보일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 씨 고민하는 얼굴 보고 나 그냥 넘길 수 없어요. 답답해요, 재훈 씨.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혹시 부인하고 다툰 거 아니에요? 그랬었군요. 집에서 알았어. 뭘요? 우리 사이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요? 부인을 화나게 할 사이예요? 사실대로 다 얘기를 했어. 우린 서로 정신적으로 의지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죠. 기왕에 알아버린 일, 사실대로 다 얘기해버리는 게 속 시원할 것 같았어. 재훈 씨. 근데 그 사람 그걸 이해 못해. 그것까지도 부도덕한 짓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얘기까지 해요, 부인한테? 우리 사이에 그건 아무런 형체도 빛깔도 없어요. 누구한테 감히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난 그 정도는 이해할 줄 알았지. 재훈 씨는 아직도 여자를 몰라요. 그 정도는
이해 못한다면 음주란 사람이야. 남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어쨌든 부인하게 심각하게 되는 건 싫어요. 재훈 씨 그래서는 안 돼요. 더욱이 나로 인해서 일이 그렇게 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될 테니까. 아니요, 재훈 씨. 사실은 나도 그동안 괴로웠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거. 사실 엄청난 인내와 고통 없이는 불가능해요. 나도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요? 알려줘요. 그 화방이 어딘지. 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믿긴 했어도 가정만은 무사하길 바랬었단 말이에요. 일찍 알게 돼서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 비밀 절대로 영원히 묻혀지지 않아요. 난 미스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사장님처럼. 그래서 결국 엄마하고도 사장님이 더욱 미웠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미스안. 사모님, 별일 없는 거죠? 제발 그러길 바래요. 정말이에요, 사모님. 수진 씨죠? 네. 그런데요? 김재우 씨 저예요. 들어오세요. 어디 조용한 데로 가요. 저희 가게도 조용해요. 들어오시죠. 이제 오세요. 차 좀 시켜라.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렇잖아도 한 번 뵙고 싶었어요. 조금 전에 재훈 씨한테 얘기도 들었고요. 아니, 그 사이에 벌써. 달리 오해는 마세요. 재훈 씨 회사에 근무하는 주희한테 연락을 받고 알았어요. 간밤에 재훈 씨가 회사에 주무셨다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만난 것뿐이에요. 다 들으셨다니까 긴 설명은 필요 없겠군요. 제가 댁을 찾아온 건 우린 진작 만났어야 했어요. 정말이에요, 서길이 엄마. 전 마치 뭔가 있어야 할 자리에 무슨 잘못 놓인 물건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다면 마땅히 격에 맞는 물건을 갖다 놔야죠. 은영 씨. 언제 내일은까지? 재훈 씨가 은영 씨 얘기를 가끔 했어요. 좋은 아내라는 칭찬도 했었고요. 모두가 위장이고 위선이에요. 재훈 씨 마음에 안 드는 부인이었다면 진작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것이 진실로 재훈 씨를 위하는 일이라면요.
하지만 재훈 씨는 은영 씨를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건 확인을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확인을요? 수진 씨 생각도 재훈 씨와 같으세요? 재훈 씨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요? 재훈 씨는 사업의 머리는 잘 돌아가도 이런 일에 너무 순진하세요. 순진한 남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남자가 어떻게? 남자가 잡아떼면 여자는 80~90% 거짓인 줄 알면서도 믿기 마련해요. 그런데 재훈 씨는 그러질 못했어요. 한 남자가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정신적으로나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물론 인내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럴 순 없어요. 말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은영 씨, 그건 한 여자에 대한 무독이고 참을 수 없는 지옥이에요. 수진 씨가 내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당신도 같은 여자라면 남의 일처럼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아요. 은영 씨가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훨씬 못난 여자죠. 똑똑한 여자였다면 그때 아무리 재훈 씨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 오히려 재훈 씨를 멀리하기 위해서 자취를 감췄어요. 하지만 3년 전에 다시 찾아왔잖아요. 석일이 아빠는 그동안에 비록 몸은 내 곁에 있었어도 진실한 소유자는 당신 박수진 씨였어요. 나도 가끔 마음으로는 남편으로 착각할 때가 있었죠. 그때마다 나 자신도 깜짝 놀라곤 했었죠. 그리고 그동안이 나한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래 앞으로도 그런 관계를 계속할 건가요? 그래요? 결백합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그것만. 겁나요. 무서워요. 재훈 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도 없어요.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7년 동안이나 살아오면서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당신이요? 어디 갔다 이렇게 늦었어? 나 간밤에 회사에서 잤어. 왜 여기 와서 주무시지 않고요? 모양새 사나울 것 같아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에? 여보, 당신 이제 날 좀 이해해줘. 제발 냉전 좀 이제 그만두자. 무척 피곤해. 더할 나위 없이. 뭐야 이거? 가지고 가세요. 벌써 뭐냐고. 당신 와이셔츠하고 내예요. 이거 왜 이래? 해도 넘어오잖아. 어서 가세요. 엎드려서 빌까? 그럼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하지만 뭐 빌 일이 있어야 빌지. 뭘 잘못했어야 용서해달라고 빌 거 아니야. 옛날 같지가 않다니까요. 당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우리 멀어져 버렸다고요. 여보. 박수진 씨도 그동안 가끔 마음속으로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대요. 만났어? 가세요, 어서. 넌 무슨 일이 있니? 가게 일이 잘 안 돼? 너 요즘 부쩍 우울해 보이고 이상하구나. 혹시 김 사장하고 다투기라도 한 게야? 괜히 오해한 거예요. 누가? 김 사장 부인이? 알았다면 그럴 수밖에. 대체 우리 사이가 어땠어요? 하지만 남들 보기엔 그렇질 않아요. 결혼해가지고 사는 남자 가까이 지내면 오해받기 꼭 알맞지 뭘 그래? 더군다나 옛날에 사연이 있잖아. 김 사장이야 너를 동종에서 자주 만나고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안 봐. 솔직히 말해서 너로서도 괴로운 일이야. 예. 아유, 난 또 누구라고? 그래. 아니야, 아직 앉아. 여기 나와 앉아 있어. 그래, 잠깐만 기다려. 맞다. 김 사장이야. 석일이 엄마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어?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 오늘도 회사에서 자야 될 형편이야.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가세요. 지금 사정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전혀 이해를 못해. 그럴 기미도 보이지 않고. 평소 때와는 달리 아주 꽉 막혀버렸어. 오래 끌수록 결과 안 좋다. 끝내는 일 저질러. 그것만은 누구도 장담 못해. 수진이 지금 밖에 나올 수 있어? 술이라도 실컷 마시고 싶어. 안 나갈래요. 재원 씨부터 냉정하세요. 그리고 나도 그래야 되고요. 네. 여보, 나야. 이제는 화가 좀 풀렸겠지? 나 간밤에도 회사에서 잤어. 오늘은 집에 들어간다. 오시지 마세요. 아예 집에 들어오실 생각이라 마시라니까요. 네? 지금 잠깐 뵀으면 해요. 다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때 할 얘기 다 했고요. 은영 씨는 할 얘기를 다 했지만 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해야 되겠어요. 지금요? 네. 그럼 거기로 나가죠. 앞으로 재원 씨 안 만나겠습니다. 은영 씨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정신적인 그런 애정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 수없이 했었는데 석일이 엄마 때문에 좀 빨리 온 것뿐이에요.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자기 가정 제대로 못 지키면 사업도 잘 안 된다는 거 석일이 엄마도 잘 아셔야 할 거예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진 씨가 지워지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지워지도록 은영 씨가 노력을 하셔야죠. 난 자신 없어요. 아니, 그런 남자하고는 잠시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사이의 모든 믿음은 다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부부란 신이 없이는 못 살아요.
장? 엄마 어디 가셨니? 응, 바람 쐬러 나갔나 봐요. 그래? 엄마 요즘도 아파. 아니, 전보다 더 아픈 거 이상해요. 아빠, 이제 친정 안 가는 거지? 글쎄. 엄마, 아빠 오셨어. 석이라, 넌 아까 엄마가 시킨 그림 그리기 끝내야지. 아참! 여보. 내가 너무 심하다고 나무라지 마세요. 당신을 대하니까 또 이렇게 무서워져요. 견딜 수 없이 겁나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참고 이겨내고 그러려고 수없이 되풀이를 했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럼 계속 이럴 거야? 해도 정말 너무한다. 나도 많이 참았어. 아무 죄 없이 당신 마음 달래주려고. 하지만 내가 앞으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당신 마음이 시원하겠어? 방법 없어요. 지금으로선. 아니 방법이 없으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석일이 잘 부탁해요. 옆집 아줌마한테 파출부 부탁해뒀어요. 그렇게도 이해를 못해? 나 가정에 충실했어. 당신이 소중해.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 근데 뭐가 잘못이야? 정신적으로 그 여자 좋아하는 게 그렇게도 부도덕한 일인가? 그것도 죄가 돼? 네, 오늘 밤에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집 나간 부인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사랑, 결혼한 남자와 결혼의 경험이 있는 여자 사이에 그게 가능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자리까지 얘기가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 교수님 드라마 보시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 네. 가족의 모습 또는 가족 관계의 변화 이런 것을 이제 보는 것 같아서 퍽 현실감 있게 또 생동감 있게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많은 시사를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선생님 어떠세요? 글쎄, 전 여자지만은 언제나 그 여자가 조금 더 어지러라, 어질게 굴어라, 조금 더 남자보다 좀 나아라 이런 식으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지 이 경우도 여성이 좀 인내를 하고 그리고 여성이 상대방 여성에게 정신적인 사랑을 빼앗기지 않도록 무장을 해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김현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선 재밌게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직업상 저기를 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다, 이제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것 쪽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서 여기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남편이나 아내 편 한 편을 더 들어야 되는데 참 주저하게 되지만은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이 어떻게 보면 자기 문제를 갖다가 너무 모르는 것 자체, 그거를 갖다 우선 문제로 삼아서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가,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김숙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전 드라마를 보고 이거는 뭐 이 드라마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사건이 아닌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그런 그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오늘 이 드라마에서 제가 참 그 유감스러우면서도 한편 안타깝게 보아지는 거는 서로 사랑하는 부부이면서도 얼마나 그 필요한 대화가 부족한가라는 거라든지 또
꼭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그런 그 말의 테크닉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는 거. 그리고 또 실제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과거에 좋아했던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또 오랜 그 부부 생활 가운데 가끔 그 권태기의 위기에 직면하는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모두 있는 일들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그걸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토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일반 주부들 또 많은 남성들이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드라마 속의 그 김 사장 말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또 불결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자기 자신은 불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혼자의 생각이지 그 아내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또 이해도 못해요. 그 자기가 그렇게 그 자기 아내만으로서 그 부족한 거를 그 바깥에서 그 외도라는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그 자기 만족을 하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어요. 네. 결혼한 사람들 또는 결혼을 겪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사랑을 주장할 때 그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데요. 전혀. 예, 전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일단 결혼을 하면은요, 자기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글쎄 두 가지 사랑을 한다는 것은 보기 좋은 포장 상자만 집에 둔 거와 그리고 진짜 보물은 밖에 다른 사람에게 준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이해할 수가 없고 진짜 사랑은 보물과 상자가 함께 있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속에서 부인이 보따리를 싸고 나갔습니다. 나가려고 그러는데 끝났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따리를 싸지를 해야 되겠죠. 일단 또 서로가 또 지성인들이니까요. 서로 만나가지고 좋은 타협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서로가 지성인이군요. 남자분께 여쭤보죠. 네.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부인의 정신적인 애인 있으십니까? 정신적인 애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그러네요. 그러네요면 친구 정도. 네, 그렇죠. 프렌드로서의 우정은 있어도 네. 정신적인 애인은 남녀 관계에서는 참 힘들다고 난 표현하고 싶어요. 네. 그럼 부인께서 만약에 글을 짓겠습니까만 정신적인 애인은 아니고 지금 영어로 말씀하신 프렌드 정도의 남자친구가 있다고 할 적에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전 용납하겠습니다. 용납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떤 혐의를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그거는 뭐 전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부인께 남자친구 많이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옆에 분요. 드라마 속의 이 부인은 결혼 후에 다른 남자하고 커피만 한 잔 마셔도 기분이 찝찝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결혼한 놈이 어째 다른 남자하고 만났냐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여성으로서. 현대 여성이지만 어디까지나 우리는 한번 결혼을 했으면 한 남편을 끝까지 섬기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의무적으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드라마 속에서 남편이 부인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만큼 가정에 충실한 남편도 드물다 그랬어요. 이 남자 지금 가정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충실하죠. 누구보다도 충실한데요. 네. 그 정신적인 그 생각을 그 수진이라는 그 여인한테 지금 가고 있으니까 결코 마음과 정신이 충실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 김 사장은 수진이의 관계를 부인에게 터놓고 딱 알린 게 아니라 3년 만에 어쨌든 들키게 됐죠. 처음에 김 사장이 자기의 사랑이 불결하지 않았다면 왜 부인에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뭔가 본인도 찔리는 게 있고 좀 탑딱지 않은 게 있고 부인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내지는 뭐 자기 혼자 부인 몰래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내심 있었기 때문에 부인한테 알리지 않았을까요? 네. 드라마 속에서 이 남자가 수진이라는 여성을 저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건 동정심도 섞였다고 보십니까?
동정심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이성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런 사랑, 그 부인 두고 다른 여자하고 중년 남자가 정신적인 사랑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어요? 글쎄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그러니까 조금은 해요. 그런데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그 한 대상만을 정신적으로나 그 물질적으로나 다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드라마 속에서 남편이 부인에게 그 사실을 안 알렸으면, 즉 부인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면 이 가정은 행복했겠습니까? 몰랐을 때는 행복했겠죠. 네. 너무 성실했으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라는 게 한꺼번에 깨질 때는 글쎄요. 용납되지가 않네요. 네. 드라마 속에서 부인이 말입니다. 아주 그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의 공허를 다 메꿔주고 그랬어도 수진이라는 예대인을 찾아갔을까요? 그래서 드라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부인이 못해서라기보다도 수진이라는 예대인을 잊지 못해서 부인에 대한 사랑과는 별도로 다른 감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부인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남자 모습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수진이라는 여성은 지금 그 본부인을 만나고도 별로 죄책감 안 느끼고 이렇게 참 당당한 것 같은데 그 여성의 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은 자기가 애인이지만은 본 남편을 잃고 또 가정을 가진 남편이니까는 몇 번 만났어도 자기가 자중을 하고 물러서야 했을 텐데 들통이 나니까는 그때서야 비로소 죄책감을 느끼는 여성이니까는 약간은 좀 뻔뻔하다는 그런.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여쭤보려도 의견이 비슷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 교수님 지금 많은 분들이 남편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인 쪽의 문제점은 생각나시는 게 없습니까? 어찌 보면은 여자가 이 오늘날 사회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자가 뭐 뻔뻔하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뭐 조금도 뻔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여자는 남자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여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인가 하면은 아무리 요즘 결혼해서 사랑하는 뭐 좋아하는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 부모가 있고 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외로움 같은 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남자로서 하는 일에 외로움이 있고 여자는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해도 집에서 혼자 있으면 그 찾아드는 그 외로움 같은 게 있으리라 보는데 그 고독감 같은 거 이런 걸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외로움 고독감을 이기지 못해서 다른 어떤 파탄적인 어떤 일을 벌리는 그런 고독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할 때 그 어떤 수진이라는 여자가 친구의 부인이었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만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줬던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줬다고 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오히려 수진이라는 여자에 찾아가서 참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김석희 선생님, 지금 이영수 교수님 얘기 들어보시고 혹시 이 교수님께서 기존의 결혼 제도 같은 거를 조금 무시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그게 문제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옛날에 연인이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3년 동안이나 그 남편이 아내에게 비밀로 붙였다는 그 자체가 아내가 그 전화 한 통화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갖는 그 남편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나 실망 더욱이 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거의 완벽하게 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받는 그 상처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남편이 굉장히 가정에 드라마 속에서도 충실했고 아내를 사랑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사랑의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몇 가지 빠진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책임성의 결여라든지 책임성의 결여라는 건 자기 행동의 결과가 아내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책임성의 결여라든지 또 실제로 그 아내를 인격적으로 존중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글쎄요. 저는 자꾸 여자가 남자 편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남자라는 건 남편이라는 거는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그 째째한 얘기까지 아내에게 말을 못하죠.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좀 위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고민이 있어도 사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말아버릴 수가 있죠. 그냥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거가
어쩌면은 그 여자친구에 의해서 더 쉽게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제가 뭐 옛날 살아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남자들의 입장에서 그 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집안의 아내는 참 모셔놓고 그리고 그쪽에 많은 남성들을 대했기 때문에 사회를 아는 사람 여기에 가서 호소를 하고 이러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남성은 마침 이 사람이 옛날에 애인이었었다는 것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난 자꾸 숨겼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좀 걸거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드라마 시작할 때 그 애가 복수심에서 일러주고 이런 드라마 악인이 나오는 드라마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이가 조금 성숙했더라면은 일러주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남성은 지금 이 교수님 뭐 아내가 그 고맙다 그래야 한다고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뭔가 그저 자기가 뭔가 남편에게 그 다 채워지지 못하는 점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지금이야 이제 그 화가 난 김이니까 그렇겠지만 펄펄 뛰고 집을 나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었는가, 왜 남편이 저 여자에게 가게끔 됐었는가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는 어지른 아내가 될 수가 없겠는가. 욕심일까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김현우 교수님 그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30대 넘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거 말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적엔 위선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여기서 이제 자꾸만 일단 이제 옛날 애인 이렇게 옛 애인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옛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적인데 옛 애인 그래 버리니까 이제 하여튼 그걸 기정화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저로 봐서는 옛 애인으로 끝나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우선합니다. 좀 보수적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굉장히 달라진 그 상황에서 옛날 애인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자기의 과거의 그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라든지 또는 대인관계 경험 이걸로 놔둬야지. 그걸 이제 와가지고 다시 현재화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그 다시 만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애인이 자기 그 저기를 갖다가 너무 연약하게 보이면서 다시 와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옛날 그 사랑이랄까 이런 걸 갖다 부추기는 꼴이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어떻게 됐든 이거 뭐 그 들킨 거 아닙니까? 들켰는데 나중에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아주 상당히 미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미화를 하니까 저로 봐서는 사실 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좀 얄밉다고 그럴까 이런 그 생각이 더 들 정도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김 선생님 그 말씀 중에서 하나는 저기가 직장의 스트레스하고는 관계를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저는 생각이에요. 저기가 직장에 무슨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큰 저기도 아니라고 본인도 그러듯이 직장의 불만을 갖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글로 간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저기를 갖다가 향수에 좀 젖어서 이렇게 또는 동정심에서 저기 해서 이제 다시 현재화한 거니까 그거는 현재 상황이 달라져 있는 이상에는 어떻게 보면 그건 옛날로 그냥 끝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말이죠. 아까 그 많은 분들이 이 남편이 그 부부 관계에 갖고 있는 믿음 같은 걸 깨뜨린 사람이다. 그래서 뻔뻔하다든지 들켰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자 측에서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라 봅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옛날에 그래서 친구 이렇게 같이 알다가 결혼했던 사람이고 친구가 결혼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재혼했다가 만나는데 그래 만나서 그 자주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신뢰를 깨뜨리고 그래서 자기는 집을 뛰쳐나겠다 한다면은 오히려 부부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믿음이라는 신뢰를 자기가 먼저 깨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볼 때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해야지 그렇게 그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가 신뢰를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찌 보면은 잘못된 신뢰인 거예요. 일종의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에 무슨 신뢰고 이런 거지 넓은 의미의 그 신뢰가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드라마 속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성격, 그래서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이 수진이라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그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현대 여성 같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처음 발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진이라는 거죠. 맨 처음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아주 그 남편이 얘기했듯이 뭐 두 남자를 똑같이 사랑했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게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물론 그 이론적으로야 한 남자가 두 여자 사랑할 수도 있다, 세 여자 사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한 여자가 여러 남자 사랑할 수 있다 그러지만 이게 사랑이었을까? 좀 조금 그 여자가 뭔가 그런 저 소유욕이 말이죠.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는 거를 갖다 남자들이 잘못 받아들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기도 그 우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좋은 얘기 할 수도 있는데도 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팔짱도 끼워보면서 슬쩍슬쩍 먼저 걸거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쪽이 수진이라는 이 여자한테서 문제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거는 하나의 강조 아니었었을까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마지막 시인이 마지막 장면이 그 아내가 트렁크를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남편에게 덤벼들면서 오히려 남편을 때리면서 두들기면서 호소를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좀 해줬더라면은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신뢰했던 남편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그 남편을 원망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줬었어야 더 멋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 수진이라는 여성 말이에요. 지나치게 리버럴리스트 자유주의자라고 보지 않으십니까? 아까 김 선생님 말씀대로 처음 미혼 시절에도 두 남자를 한꺼번에 사랑했다고 그러고 상대방이 이제 결혼해서 잘 있는데도 자기 뭐 친정엄마인데도 막 끌어들이고 이러는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뭐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있을 수 있고요. 친정엄마 있는 데서 끌어들이는 게 더 낫죠. 더 낫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둘이 만나는 것도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엄마 있는 앞에서 같이 만나는 게 더 좋죠.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예. 친정엄마까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공범처럼 돼버리면 아니죠. 어떡합니까? 친정엄마가 자꾸 일러줬죠. 이제 그 친구 관계는 끊어라. 그렇게 일러주고 있었죠. 그건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친구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집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아주 결백하다거나 이런 거를 좀 증명하는 얘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나요. 친구고. 그런데 그렇게 결백한 관계인데 오히려 남자의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의 아내하고 교제를 간 그런 그 방법은 없을까요? 아내가 이해를 해줬으면은. 아니 그건 시도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결과를 봐서는 막 그 짐 싸가지고 나가려 그러니까 아내가 만일 그 얘기를 이해를 해줬으면은 그랬으면은 남편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하는 것이 아내들이요 그렇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네. 결혼한 남자가 말입니다. 자기 외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그렇게 정신적으로나 뭘로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 또 다른 면에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거는 제가 윤리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 결부시키는 이유 하나는 정신적인 사랑의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고 한데 그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수진이라는 여자하고 그런 가까운 관계를 지나다 보면은 정말 지금은 결백했고 어떤 책임 소재를 서로 이해하고 해서 하더라도 정말 팔짱을 끼게 되고 손을 잡게 되고 또 잘못하면 입도 맞추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그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미래의 그 개연성 같은 거 가능성에 대한 전부 다 두려움 때문에 이 자체에 둘이서 만나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 자체를 전부 다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자체를 우리가 신뢰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어디 가서 그런 불륜한 그런 관계를 맺거나 할 이 사태가 그럼 그 두 사람 관계만 있고 다른 일 없느냐? 이 사회에서는 수타게 많거든. 그런 개연성이나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그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지켜지지만은 다른 장소에 사회 가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숱하게 많은 건 다 괜찮은 겁니까? 그게 나쁘지만은 왜 그것은 논의를 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의 관계만 가지고 괜히 이상한 그런 그 불륜한 관계까지도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자꾸 나빠하느냐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김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 이제 저희가 결국은 보면은 아주 그 근본적으로 결혼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지금 얘기가 와버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결혼해서 과연 그 사랑이라든지 이런 그 두 사람 사이에만 뭐가 결합이 되는 거냐 아니면 가정의 어떤 윤리성 또는 사회성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물론 저희 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이라는 게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혼동이 되고 있는 그런 적이지만
아직까지는 가정의 어떤 그 사회성 이걸 갖다가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만 가지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문제죠. 그 옛날에 좋아했던 그 저희가 와가지고 자꾸만 기대고 말이죠.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아르바이를 갖다 이렇게 성립시키려고 그러는지 자기 엄마까지 동원하고 말이죠. 이런 판인데 그거 어떻게 조심하지 않고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거 잘못하면 빠질 텐데 말이죠. 빠지면 가정 뭐 다 파산되는 거 틀림없는데요. 그 윤리성도 되고 다 문제가 되니까 문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긴 일생을 사는 거예요. 참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지금과 같은 문제. 근데 그 수진인가 하는 여성과의 관계가 지금 육체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결백하다 이러지만은 아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육체적인 관계가 어느 시간에 갖게 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그래요. 이런 불륜의 사이라는 것은 그게 길게 가는 법은 없으니까 이게 친구로서 오래간만에 한 번씩 만난다든지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자주자주 만나게 되면 자연히 사람이 에스컬레이팅하는 점점 올라가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길게 갈 수가 없다고 봐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한다면은 이 관계 길게 안 갑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거기서 끝나서 그렇지 길게 갈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김숙희 선생님, 이 김 사장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3년 동안 네대인하고 쭉 교절하면서 뭐 결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남자치고 조금 용기 없는 남자 아닙니까? 되게 그럴 때 일을 저지르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꽤 자기 자신을 잘 자제하고 그리고 그 가정을 깨지 않겠다는 그런 책임도 어떤 면으로는 꽤 강하게 갖고는 있는데 다만 이 남자에게 제가 아쉬운 거는 아내에게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고백까지 꼭 할 필요가 있었을까, 진실로 사랑했었다는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건 묻어둬도 괜찮은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거 고백한 거 보면은 믿을 만한 남편 같기도 해요. 순진하고. 네, 어떤 면으로 좀 순진해요. 습백이고 그래서. 그런데 적어도 그 말하는 테크닉이 부족한 남자로서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순진하다고 보기보다는. 그렇고 사실 글쎄요, 대부분의 경우 남의 이야기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로맨스로 그 연인의 관계를 볼 수 있지만은 자기 남편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어떤 아내도 지금 이 드라마 속의 아내처럼 정말 펄펄 뛰고 그리고 정말 고민하고 그 순간을 이겨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기자님 참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부인들 보고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대해라 그러셨는데 남자들이 이제 밖에서 여자를 만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해도 받으려고 애쓰는 건 어떻게 보면은 소셜한 면입니다. 사회적인 면인데 집의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면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디비듀얼하고 프라이베이트한 면 아닙니까? 그 괴리를 뭘로 메꿔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두 여자 세 여자가 그 역할을 해왔는데 이건 역시 남자끼리 받는 것보다 여자가 주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요새 술집 여자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뭐 돈만 울겨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좀 더 폭넓게 이렇게 해준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여성 교육을 하면서 조금 더 사회생활을 하는 남성을 이해할 줄 아는 여성을 만들어주면은 그런 것이 조금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에서 좀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이해성이 있는 여성 같았으면 이 남자도 수진을 대불고 왔을 거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지 않냐. 근데 긴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그럴 때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자꾸 그럴 때마다 짐 싸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반성을 하고 인내심을 가져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편도 좀 남편이 믿고라고 하는 거니까 그 아내는 집에 있고 내 아내를 믿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더러 외도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아내가 흔들리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수신제간데 정말 집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 믿음을 좀 더 그 믿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를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일러주는 거 그게 아마 좋지 않겠나.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우선 그 지금 아까 남편 보고 뭐 스펙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했지만 남편에게 충고의 말씀 좀 해주세요. 김장희님부터. 역시 그 남편이 그 끝까지 하여튼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걸 내세워서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데
잘못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꽃이라는 게 이쁘다고 다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현재 자기가 어떻게 결혼을 했다 이런 그 상황에서 현재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옛날 그적인데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일시적으로 지금 뭐 부인이 뛰쳐나갔으니까 좀 별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그걸 계기로 해서 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솔직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 선생님께서 남편에게 충고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그동안 3년을 잘 만나왔지만은 이번 계기로 해서 정말 깨끗이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정말 깨끗하게 짧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 교수님께서는 이 부인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부인에게 충고한 말씀 주십시오. 저는 그 뭐 부인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사람도 저는 제 생각이를 우리가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자꾸 결혼하기 때문에 다른 애인 옛날 애인도 만나서는 안 되고 결혼했기 때문에 외박해서도 안 되고 결혼해서 뭐 안 되고 하고는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꾸 한계를 너무 많이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넓혀가는 그것이 오히려 결혼의 의미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끼리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서로 한계를 자꾸 좁히 만드는 게 아니라 한계를 넓혀 나가는 그런 결혼 생활의 의미를 나는 한번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자나 남자나 어떤 입장에서 서로 그 사이의 한계를 넓혀간다는 것은 그 많은 이해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결혼 생활이 된다면은 원만한 결혼 생활 되고 또 서로 자기 삶을 보람되게 살면서 우리 흔히 말해서 그걸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여자는 여자의 생활이 또 있는 거고 남자는 남자 생활이 있는 건데 그런 그 한계를 서로 넓혀 나가면서 서로 합의점을 구해 나가는 그 생활이 저는 결혼 아닌가 생각하는데. 김정태 선생님께서는 그 수진이라는 여성이요.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래서 저런 여성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자 살면서. 네. 수진이 같은 타입의 여성에게 충고한 말씀 해주세요. 특히 남의 가정에 그 울타리라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남의 가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죠. 네.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우리 그 아무개 엄마 만나러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그 집안에 들어가서 같은 친구로서 지냈더라면은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이 부인을 그 아내가 이 수진이를 보면서 조금 더 나도 거기 닮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드라마 속에서 애는 완전히 잊어버려 버렸어요. 애는 그냥 놔두고 남자도 들락날락 여자도 들락날락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책임은 어디다 두고 그냥 놔두고 가면 어떡해요. 그건 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의 토론에 도와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은 어떤 의미에서 관리권의 교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기의 관리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 그래서 부인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남편이 화내고 남편이 바람 부리면 부인이 고함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바가지 긁고 당연한 권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남편 여러분, 우리의 아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다른 남자하고 앉아서 차만 마셔도 찝찝하게 생각할 정도로 늘 한국의 아내들은 남편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아내가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아내들을 최소한도 드라마 게임의 주인공처럼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